그래서 유동성 풀에서 있는 환전 시스템이나 예치,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디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더리움 수수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쓰는 이유는 여기 예치해두면 예치한 사람 돈을 더 많이 받고요. 기존 은행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출하면 대출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 환전 시스템 또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이거 빌려서 어디다 쓰냐 하는데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A코인의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 이거 300원까지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코인의 가격도 조사해봤는데 아 이건 50원인데 한 200원까지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시드머니가 부족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수금 땡겨서 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A코인을 담보로 넣고 그 다음에 B코인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들고 있는 거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은 가격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내고 만약에 이자율을 못 낼 시에 제가 담보로 맡겨놓은 A코인을 이제 청산해버려요. 이걸 갖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 A코인, B코인에 빌린 대가로 A코인, B코인 안 갚으면 이제 A코인을 이제 청산해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만약에 B코인 가격이 올랐다 하면은 이제 A코인을 빌렸고 B코인을 또 그걸로 또 빌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율만 지급을 하면은 이자만 지급하면 이 시세 차익으로 얻은 A코인이랑 B코인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은 이제 제게 되겠죠. 빌린 사람께 되겠죠. 빌린 사람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A코인, 자기가 갖고 있는 A코인 담보로 B코인을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둘 다 들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다 싶으면은 갖다 팔아가지고 수수료만 지급하고 빼는 거고 예치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나눠서 받는데 기존 은행 수수료보다 훨씬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안 되고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블록체인, 이제 금융 시스템이 원래는 엄청 큰 거대 기관들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예치나 대출, 뭐 환전 시스템 같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돼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모델이 점점 많이 생기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서비스 토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디파이 관련된 토큰이 뭐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컴파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도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랑 또 이제 커브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관련된 게 있고 또 얘네가 이런 거 할 때 오라클 이슈라고 해가지고 외부 가격 같은 거를 가져올 때 가격 정보를 신뢰되는 제3자한테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할 때 또 체인링크라는 애들 걸 가져와서 쓰거든요. 체인링크. 그래서 일단 이 체인링크는 이제 가격 정보 가져올 때 많이 쓰여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체인링크도 엄청 올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뭐 컴파운드, 유니스와 커브,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류의 토큰들도 이런 디파이. 그러니까 얘네는 약간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올라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은행 또는 뭐 증권 서비스? 기존의 이런 서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걸로는 이제 어거라는 애들도 있고, 이건 예측 시장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가격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맞추는 데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보상을 이렇게 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기존에 있던 금융 시스템들을 블록체인 위에 하는 게 이제 디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가장 디파이가 많이 있는 쪽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에서 디파이가 가장 먼저 떴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사용자 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된 제가 본 이유는 이제 이 디파이의 실제적인 사용자가 증가했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이제 다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사람들이 수수료 쓰려고 이더리움을 구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종류의 이제 디파이 말고 다른 모델도 나오면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디파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거를 한번 거래소에서 실제로 디파이 관련된 토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 먼저 봐볼게요. 지금 업비트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디파이 관련된 부분이 음, 여기 아마 원화 부분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카이버 네트워크가 있고요. 어, 네, 얘도 아까 말한 디파이 관련된 뭔가 환전 같은 거 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BTC 마켓에 있네요. 유니스왑이라고 있어가지고 얘도 관련된 디파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용자들이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디파이라는 그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있는 유니스왑이라는 부분도 디파이 관련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컴파운드도 있죠. 컴파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컴파운드도 디파이 관련된 부분이고, 얘네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종류가 여러 개 있어. 마치 실제로 은행이나 뭐 증권사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나오지 되게 오래된 분야는 아니지만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유저 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현재 실제로 많은 거래량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토큰을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커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오라클 이슈를 해결해주는 체인링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오라클 이슈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안에 있는 만약에 안에 기록이 저장될 때 잘못 저장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오라클 이슈인데,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근데 디파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 이제 대부분 가격 정보를 현재 교환을 할 때 시장가 정보 같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외부 제3자한테서 정보를 안 가져오면은 내부적으로 가격 같은 걸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정보를 가져와 주는 때 쓰이는 게 이 체인링크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할 때 체인링크가 꼭 껴있어야지, 꼭 껴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낀 애들이 많다. 체인링크를 써면 가격 정보를 가져올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를 많이 껴서 하는 시장 트렌드가 있다. 해서 이 체인링크는 여러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나 이런 오라클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3자가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되게 실체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체인링크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디파이 관련된 거나 이런 체인링크나 이런 거는 결국엔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투자가 더 크게 이루어져야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도 괜찮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량주도 사고, 좀 작은 회사 주식이지만 가능성 높은 애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안정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얘네 가격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이 올라요. 하지만 떨어질 때도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얘네보다 덜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훨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고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량의 금액을 좀 투자해 보신다면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어, 되게 좋은 토큰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 사용자가 많은 토큰도 있지만 진짜 사용자도 없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 결에서 종류도 여러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찾아보시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 사용자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애들을 좀 조사해 놓고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컴파운드, 유니스왑, 커브, 카이브 네트워크, 체인링크 이 정도는 디파이 관련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마치 이더리움이나 네트워크 위에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넘어와서 약간 증권사나 은행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은 보유를 하려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디파이 관련된 걸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토큰 관련된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들이나 좀 재밌는 거 아니면 블록체인 개념을 트렌드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 만한 거를 찾아가지고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